예, 상하이 대 장수 준결승 2차전 끝나고 나서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합이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짜릿한 그런 쾌감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대역전승이었기 때문에 마치 코트에 토니 킴이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대역전승이었어요. 어제 1차전에서 3대1로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트 스코어를 보면은 5세트를 주고 한 세트만 겨우 따낸 거예요. 어제 한 세트. 그러니까 오늘은 지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또 어제도 한 세트 있었고, 오늘도 뭐 1세트 같은 경우는 1세트인지 2세트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듀스로 가는 접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3, 4, 5세트를 내리 이겼죠. 엄청난 대역전승이었죠. 그런데 이 두 시합 모두 1차전, 2차전 모두 토니 킴이 주목이 된, 부각된 시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뇌피셜 분석 영상을 위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내일 있을 3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3차전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서 업로드할 것이고, 지면은 여느 때와 같이 리뷰 작성은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는 졌지만은 오늘은 대역전승을 해가지고 기쁜데, 기쁜 건 기쁜 거고, 저를 비롯한 토니 킴의 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구 팬들은 의아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DC 인사이드 갤러들 그리고 기자들의 그 기사에서도 내용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어제 1차전 백목화위원, 오늘 장윤희 해설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있었죠. 그 내용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의문, 왜 위기 상황에서 어제건 오늘이건 에이스에게 몰빵을 하지 않았는가. 자, 배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스포츠, 농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2초 남았는데 1점 지고 있어. 시카고 불스인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마이클 조단한테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뭐 국가대표 배구 같은 경우는 전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토니 킴한테 이렇게 몰빵을 하기도 하고, 클러치박한테 몰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장수 대 상하이 말고 반대 시드에서 이루어진 준결승 있잖아요. 천진과 라우닝. 거기서 천진이 3대0, 어제도 3대0, 오늘도 3대0 해가지고 체력을 세이브했는데, 근데 오늘 위기가 있었어요. 2세트인가 3세트에 1세트였나? 뭐 하여간 뭐 28대 28인가 듀스가 엄청 가는 겁니다. 우리 요적 선배, 중국말로 야우디 세타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바르가스 몰빵이에요. 결국에는 바르가스가 이렇게 득점을 많이 내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스포츠가 그렇고 특히 배구는 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하이 팀도 어땠습니까? 1라운드 조별리그, 뭐 2라운드 조별리그, 6강 리그를 통틀어서 토니 킴이 나오면 토니 킴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그래서 한 시합에 점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20점 이상씩 나오는 점수, 그런 시합도 많았고, 라슨이 나오면은 라르손 주지사한테 몰빵을 하고 그렇게 했어 계속. 그런데 왜 4강에 들어오니까, 특히 상대방이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팀이고, 장수는 굉장히 노련한 베테랑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별리그나 1, 2라운드보다 더더욱 해결 능력이 있고 클러치 능력이 있는 토니 킴이나 라르손 주지사에게 공을 올려서, 토스를 올려서 득점을 내야 되는 시합입니다. 왜냐면 지면은 결승을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토스를 골고루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골고루 주는 분배를 하는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골고루 해서 잘 통하면 좋죠. 근데 안 통할 때는 몰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1차전 끝나고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차전 기록지를 보시면요, 자, 시합 보신 분은 아시는데 토니 킴이 10점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2세트까지 하고 3세트 이제 초반에 라르손 주지사랑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근데 어제 라르손이, 주지사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토니 킴보다 더 잘했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장수하고의 상성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1세트, 2세트가 접전이었기 때문에 양쪽 선수들이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팔팔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더 잘 통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토니 킴이 10점, 라르소는 3세트 초반에 들어갔는데도 18득점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잘하기는. 자, 근데 기록지를 이제 딱 보시면은 주지사랑 토니 킴 합쳐서 공격 시도가 25개 22개, 즉 47개입니다. 합해서. 근데 밑에를 보십시오. 중해 혼자 55개의 공격 시도를 했습니다. 토스를 55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양천천도 11개의 토스를 받았고요. 교체해서 들어간 왕인디가 28개의 토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들브로 카드도 토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보통은 미들브로커는 토스를 많이 안 받잖아요. 예. 근데 아싸가오리가 17개, 진사오가 7개, 장욱천이 6개의 토스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에이스들에 대한 토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 제가 알기로는 뭐 90만 달러 막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연봉을 받고 그렇게 데려온 거는 그 어려울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역시 기록지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성공률을 보세요. 라르손 주지사는 엄청나게 성공률이 높아서 60%, 토니 킴도 평소보다는 좀 떨어졌긴 했지만 41%니까 외국인이 해줘야 되는 그걸 했단 말이죠. 다른 공격수들 보세요. 미들브로커 아싸가오리 35%, 왕인디 25%, 구양천천 18%, 중해 29%. 처참한 수준입니다.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다 막혔어요. 공격이 통하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허효정 세타는 주구장창 올렸단 말입니다. 자국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졌다고도 볼 수 있죠. 성공률이 낮은 쪽에 계속 몰아주니까 성공률이 높은 쪽에 몰아주질 않고. 제 채널에 이제 왕성한 고정 시청자분들은 비슷한 시합이 하나 떠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리뷰를 했었던 17-18년도 토니 킴이 상하이에서 맨 처음에 활약했던 시즌의 결승 7차전,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분석 영상까지 나중에 올렸죠. 미양 세터가 정춘레이에게 몰빵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자, 그때도 패배한 원인이 뭐다? 토니 킴에게 공이 안 올라갔어요. 4세트 내내. 그러다가 5세트 접전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몰빵을 해가지고 그때 막 10득점 가까이를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토니 킴이. 근데 결국에는 졌습니다. 너무 늦게 몰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리뷰할 때 설정으로 우스갯소리 설정으로 시진핑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양세타가 시진핑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토니킴을 배제하고 중국 사람인 정춘레이에게 몰빵을 했다. MVP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그거는 개그고 그게 아니라 작전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패한 작전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니킴에게 너무 몰빵을 하면 상대가 대비를 하니까 이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허를 찔러서 정춘레이 쪽으로 몰아가자는 작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작전이긴 했지만 그때는 정춘레이잖아요. 그래도 정춘레이가 토니킴만큼의 위대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아포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천식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중간중간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뭐다? 아니 왕인디나 중해가 정춘레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잖아요. 급이 정춘레이 급이 아니에요.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주구장창 중해랑 왕인디한테 계속 올리니까 일단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옛날에 농담 삼아서 시진핑이 미양세타한테 개인적으로 토스를 명령했다고 내가 상황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였나? 지금도 4강전에서만큼은 외국인 선수한테 토스로 올리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무슨 공작원 같은 사람이 감독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나? 그래서 왕지등 감독이 그 지시를 받고 허효정에게 4강전부터는 외국인에게 올리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기기 싫은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뭐 협회나 정부 측에서 토스까지 압력을 줬다라는 거 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합을 대역전승을 하고 보니까 그 문장이 다시 제가 한번 되뇌이게 됐습니다. 앞에 문장에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었죠. 이기기 싫은 게 아니고서는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 그럼 두 가지 경우잖아요. 정부의 압력을 받았든지 이기기 싫은 거라든지. 근데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세트까지 토스까지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기기 싫었던 게 아닐까? 요런 연역적 추론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겼지 않느냐 결국엔.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몰빵을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는 싫었던 거죠. 아니 돌팔씨, 그러면 이제 왕지등 감독의 생각은 몰빵을 해서 이기면은 그냥 게임이 단순해지고 치사하게 이기는 거니까 멋있게 이기기 위해서 토스 분배를 이렇게 하고 세트 플레이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냐? 자, 비슷한데 그 말이 아니고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약간 왕지등 감독을 쉴드 치는 게 되는, 뇌피셜 쉴드가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기 싫었다고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주지사나 토니킴에게 몰빵을 좀 더 해서 성공률이 높은 사람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다량 득점을 했었다면은 어제 오늘 둘 다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쉽게 결승에 진출하고 내일 시합을 쉬니까 체력도 세이브되고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지등 감독의 입장에서 저 감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2차전을 이기고 나서. 자, 근데 에이스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몰빵을 해서 쉽게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결승전에서 천진은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전력차가 되게 크게 나잖아요. 천진 키 차이도 엄청 크게 납니다. 천진 주전 평균 키가 191이에요. 누가 이렇게 뭐 어디서 내가 기사로 봤는데. 그리고 다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국가대표고 바르가스는 원래 쿠바 사람인데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에서 수입을 할 정도로 귀화를 했지 않습니까? 터키로. 그러니까 못 이겨요. 결승 올라가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왕지든 감독과 상하이 구단의 목표는 뭡니까? 그동안 뭐 전국 선수권 대회는 지난 9월 달에 우승을 했었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우승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규 리그 겨울 차이나 슈퍼 리그에서는 뭐 우승을 언제 했다더라? 20년 전에 했다던가? 그래서 우승에 목말랐습니다. 우승이 목표예요. 왕지든 감독도 1718 시즌 당시 준우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3등도 했었고 4등도 했었고 뭐 이렇게 2, 3, 4등은 다 한 번씩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MVP 출신 2명이나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한 겁니다. 그게 배구협회의 그 규칙 변경 때문에 지금 도로아미 타불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교체는 되니까 그나마 희망의 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동시에 출전이면 모르겠는데 1명만 코트에 설 수 있으니까 외국인 1명에 의존하는 플레이로는 천진을 절대 이길 수 없겠죠. 그거는 시청자분들도 동의를 하시겠죠. 그 자국 선수들, 그 어린 중국 선수들이 20% 뭐 10%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는 주지사랑 토니킴한테 아무리 몰빵을 해봤자 그러면 거기만 막으면 돼요. 몰빵하는 데만. 어차피 중국 선수들은 제대로 공격력이 약하니까 외국인 선수를 막는데 치중만 하면은 천진이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장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왕지든 감독이 허효정에게 지시해서 외국인에게 준결승 때 토스를 안 올려준 이유, 우승을 할 수 없다면 아예 결승 자체를 안 올라가 버리겠다. 몰빵해가지고 대충대충 올라가가지고 해봤자 천진에게 지기 때문에 설사 4강전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국 선수들 중해, 왕인디, 구양천천 이런 선수들에게 연습을 시킨 겁니다. 장수팀을 상대로 연습을 한 거예요. 실전을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저는 뇌피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동안 상하이가 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진이랑 장수 말고는 상하이보다 전력이 높다고 볼 수 없잖아요. 라오닝도 전력이 좀 약합니다. 상하이보다 약팀들하고만 실전으로 붙어봤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선수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처음 시즌에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팀을 상대로는 뭐 공격이 잘 들어가지.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배구했는데 천진을 결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팀을 상대로 맞붙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 자국 선수들 중해나 왕인디나 구양천천이 공격력이 살아나야만 상대방 블로커가 분산이 돼가지고 외국인에게도 공격을 할 찬스,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한 게, 자, 1라운드 장수전은 좀 연습이라고 볼 수 없고 그때는 좀 약간 시합 자체가 좀 엉망이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 시합이었고 6강 플레이오프에서 천진하고 한번 붙었죠. 예, 자국 선수들로만 외국인들에게 휴식을 주고 마지막 시합에서 그때 연습을 한번 한 거고 그때 좀 제법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주 완전한 연습이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천진 팀이 슬슬했거든요. 그날은 진정한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진정한 강팀이 사력을 다해서 맞붙을 때의 그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실전 경험이. 그러니까 오늘 장수팀은 어제 오늘 사력을 다해서 4강전을 이기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런 블로킹을 뚫어내고 그런 공격을 막아내고 하는 연습이 젊은 선수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공격을 몰아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비유를 드리자면 히딩크 감독이 부임했을 때 뭐 5대0으로 막 지고 그랬잖아요. 그 평가전 같은 거 할 때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기용해보고 저 사람도 기용해보고 이런 전술도 써보고 저런 전술도 써보고 연습을 한 거죠. 왜냐? 월드컵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2의 히딩크로 불리우는 자 우리 배구 팬들 잘 아시는 라바리니 감독 어땠습니까? VNL에서 보세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올해 여름이에요. VNL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테이션 실험 돌리고 이 사람 기용해보고 저 사람 기용해보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올림픽을 위해서 VNL이라는 대회 전체를 연습으로 삼은 거죠. 올림픽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중국 리그에서 왕지든 감독은 결승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준결승을 연습을 해버린 겁니다. 4강을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습을 확실히 해서 실전을 통한 연습을 통해서 팀을 강하게 만들고자 한 겁니다. 3차전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3차전에까지 못 가고 2차전에서 그냥 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3차전까지 간다 해도 그 쉬는 날이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하루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상하이 팀은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체력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뭐 3차전까지 갔다가 결승전을 치른다 해도 체력적 부담이 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랬던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토니 킴이 왜 중간에 교체가 됐을까? 자, 토니 킴이 3세트 초반에 뭔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블러킹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때 그 타이밍에 라르손 주지사랑 교체가 됐습니다. 강판이 된 거죠. 그때 토니 킴 팬분들과 우리 한국의 배구 팬분들이 오해를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해라기보다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렇게 블로킹을 당하니까 장수가 토니 킴의 공격을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막는구나, 그래서 주지사를 투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또 약간 언짢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잘했거든요. 계속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고, 그리고 토니 킴은 공격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리시브 정확도 50%, 리시브 이제 뭐 된 거는 71%,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블로킹 하나 당했다고 그 교체를 했다? 이러면은 한국 팬들은 언짢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뇌피셜로 굴러보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유추한 거랑 연결을 지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왕지든 감독은 특히 1차전은 져도 된다 이겁니다. 넓게는 2차전도 져도 되지만 일단 1차전 져도 2, 3차전 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전에 자국 선수들 위주로 토스를 올려가지고 공을 때리게 함으로써 연습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서, 즉 강하고 키가 크고 경험 많은 노련한 선수들을 상대로 실전 감각을 익힌 다음에 결승으로 가고자 하는데, 토니 킴의 성격 아시잖아요. 토니 킴은 지금 당면한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바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글이글 눈빛을 허효정에게 쓰면은 토스를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효정이 세터로서 이렇게 딱 코트를 이렇게 보면은 공격을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자세와 그 준비와 포지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선수가 토니 킴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토스가 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합이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왕지든 감독이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토니 킴은 세터와의 교감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눈짓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토스를 자기에게 오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게임 메이커 스타일처럼 게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본인이 공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본인에게 토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통하는 거는 사실 주지사나 토니 킴이나 세터랑 말 안 통하는 건 매 한 가지지만, 그래도 토니 킴은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떤 비언어적 표현 같은 걸로 조금 더 의사소통이 원활해가지고 토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지든 감독의 큰 그림, 자국 선수들의 역량을 벼락치기로 끌어올려야만 천진과의 싸움에서 결승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그 계획에 토니 킴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뺀 것 같습니다. 그런 큰 그림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든 의문을 제가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죠. 왜 외국인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수들에게 무모하리만치 토스를 많이 줬는가. 두 번째는 왜 잘하고 있던 토니 킴을 벤치로 불러들였는가. 근데 너무 추로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어거지로 해석한 게 아닌가. 어거지로 약간 화살을 미리 쏘아놓고 그 쏜 자리에 관역을 뒤에 그려놓는 듯한 그런 어거지스러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있어요. 뇌피셜이 너무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다수가 수긍하기는 어려운 저의 좀 추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후반부 3세트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장수를 당황시키고 이겼고, 4세트는 그냥 압살했죠. 괴멸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겼고, 5세트는 한 장수도 그래도 강팀이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노련하다 보니까 10대 10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대등하게 가다가 10점 이후로는 상하이의 그 날아다니는 기세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5세트도 압도를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1차전하고 오늘 1, 2세트는 계속 답답했어요. 허효정의 토스와 그리고 중국 자국 공격수들이 플레이가 정교하지 못해요. 안 맞아요. 미세하게 안 맞아요. 근데 상대가 약팀이면 그게 미세하게 안 맞아도 그냥 세리면 들어가는데, 장수가 강팀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3세트부터는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토스나 공격이나 리시브가 정교했고, 상대의 공격 루트를 미리미리 알고 블로킹도 되게 많이 됐잖아요. 만약에 제 뇌피셜대로 왕지든 감독이 생각을 했다면은 왕지든 감독의 계획대로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세트까지만 해도 이거는 오늘 무조건 졌다, 질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 4, 5세트를 보니까 정말 그 실전 경험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왕인디라든지 중해라든지 공격력이 굉장히 정교해졌고, 허효정의 토스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기량이.
그래서 이제 이길 것 같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의 확률로 내일 이기지 않을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왕지든 감독의 계획대로, 물론 제가 제 맘대로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거지. 자국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는 거는 그 계획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1차전 토니킴 선발, 2차전 라르손 선발 이렇게 나왔죠. 내일은 아마 토니킴이 선발로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또 라르손은 2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또 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은 왕지든 감독이 2개를 다 연습해 볼 것 같아요. 자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연습도 어떤 세트에서는 하고,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외국인에게 몰빵해주는 연습도 내일 할 것 같거든요. 2개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토니킴의 시합을 기대를 해보고, 내일 꼭 반드시 승리를 해서 제가 3차전의 리뷰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과거 영상 오류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1718 시즌 천진팀 감독 이름을 제가 리뷰 영상에서 왕보천 감독이라고 잘못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제가 자료조사에 미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이 왕보천이 아니라 현재 계신 감독님이 왕보천이고, 1718 시즌 당시 천진팀 감독은 이름이 진우천이 맞습니다. 왕보천 감독은 현재 천진 감독이며 과거 천진팀을 14번인가 우승을 시켰다고 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1718 시즌 당시에 왕보천 감독이 일시적으로 코치직이 되었다가 얼마 후 다시 감독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였습니다.